자, 7번 문제로 넘어가면 역시 경영자에 대한 부분인데 당연히 별표를 하나 좀 쳐주시고 우리 한번 이거 반드시 알아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영자는 첫 번째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라서 자,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기억나시죠? 소유와 경영이 반드시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소유한 사람과 경영하는 사람이 분리에 따른 분리에서 소유 경영자, 고용 경영자, 전문 경영자로 나누는데 실제로 고용 경영자는 잘 안 나오고요. 소유 경영자하고 전문 경영자가 많이 시험지에 출제가 됩니다. 소유 경영자는 실제 내가 돈을 투자하고 내가 CEO가 되는 거고 전문 경영자는 실제 돈 되는 사람은 있는데 전문적으로 경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갖다 앉히는 거죠. 전문 경영자를 뒀을 때 이 사람은 권한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그게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한번 있죠. 전문 경영자는 권한이 적어요. 소유 경영자가 아무래도 많겠죠. 우리 대학교에 가면은 이사장님이 있고 총장님이 있는데 대부분은 총장님은 전문 경영자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대학교가 그래요. 총장님은 어떻게 보면은 인물이죠, 인물. 그 총장님이 전문적으로 대학을 경영하는 거고 실제로 그 대학의 주인은 이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 경영자와 전문 경영자에 대한 권한이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경영자의 계층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 경영자냐, 중간 경영자냐, 아니면 하위 경영자라고 구분할 수 있고 직무 범위에 따라서는 총괄 경영자인지 부분 경영자인지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CIO, CPO 이런 것들 있죠. CEO는 전체적인 걸 경영하는 거지만 CIO나 CPO는 각자의 분야만 관리하는 경영자를 말하는 거고 지식의 유형에 따라서 일반 경영자와 전문 경영자로도 나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알겠죠? 전문 경영자와 소유 경영자의 차이점은 앞으로 뒤에도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를 보면 전문 경영자의 장단점이나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자, 2번이네요. 상대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 경영자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으려면 강력한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력한 권한과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유 경영자가 당연히 훨씬 더 강력한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는 겁니다. 참고적인 부분인데 주식회사는 주주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회사이죠. 기억나시죠? 주식회사는 주주들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주주들이 임명한 CEO는 원칙적으로는 3년에 한 번씩 바꿔주게 돼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3년에 한 번씩 대표이사를 바꿔요. 삼성그룹의 대표이사가 누구죠? 우리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재용 부회장은 알지만 회장은 알지만 대표이사 누군지 모르잖아요. 바뀌거든요. 계속 바뀌어요. 시기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보통 바꾸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고 8번 보시면 현대 경영학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경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건 무엇이냐? 경영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야기한 건데 먼저 2번부터 보겠습니다. 2번, 영리성을 추구하는 활동 또는 과정이다. 자,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우선은. 맞아요. 영리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영리를 추구하는 곳은 대부분 어디만이죠? 기업만이에요. 기업만.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게 맞죠? 그런데 기업만 경영을 하나요? 학교도 경영하죠? 병원도 경영이고요. 맞죠? 그래서 학교나 병원은 이윤 추구, 영리성 추구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대의 경영은 영리와 비영리를 더한 겁니다. 아시겠죠? 현대의 경영의 특징은 영리적 특징과 비영리의 특징을 더해준 게 현대의 경영의 특징이에요. 2번은 당연히 틀렸고요. 3번, 국가 재정도 경영에 포함된다? 국가의 재정은 경영에 투입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국가 재정은 우리에게 복지 혜택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재정은 당연히 경영에 포함되지 않고 가계가 뭘까요? 여기서 가계. 여러분 가정이죠? 여러분 가정, 학교, 교회, 병원 이거는 모두 소비 경제 단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을까 틀릴까요? 소비 경제 단위이다? 경영은 맞지만 소비 단위가 아닙니다. 소비 단위는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소비 경제 단위 제외된다. 자, 그러면 우선 이거 중요한 거는 국가 재정은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영이 아닙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고 학교나
여러분 가정도 경영이에요. 가정도. 네. 그리고 학교, 교회, 병원 모두 다 경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4번도 얼핏 보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경영은 이익을 창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맞아요. 그런데 이익을 창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경영이에요. 근데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거는 그럼 경영이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것 모두 경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에요. 올바른 건 1번입니다. 1번. 가계, 기업 등과 같은 개별 경제 단위의 경제활동을 우리는 경영이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개별 경제 단위제에 포인트를 주셔야 되는데 자, A기업과 B기업이 있습니다. A기업과 B기업이 있는데 A기업과 B기업은 서로 재무제표를 하나로 만드나요? 그렇지 않죠. 각자 만들죠. 각자. 하나하나의 단위거든요. 주체 단위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개별적인 경제 단위체이고 그 개별 단위로서 경제활동을 하고요. 소비자는요. 소비자는 개별 경제 단위라고 볼 수 없다? 자, 소비자는 단위로 나누나요? 아니에요. 소비자는 그냥 포괄적인 거예요. 포괄적인.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볼 수 없다가 맞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인 거예요. 1번이. 됐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꼭 기억을 해주세요. 개별 경제 단위로서 올바르지 않은 것 그때 소비자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고객도 당연히 안 되고요. 정답은 당연히 1번입니다. 9번으로 넘어가서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건 무엇이냐? 당연히 뭐겠습니까?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거 최고 경영자나 최종 의사결정자나 수탁 경영자는 모두 최상위 경영자인데 실행 경영자는 중간 경영자를 의미하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10번 문제로 넘어가서 자, 경영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부족한 방어를 찾으래요. 1번부터 보시면 기업이 대규모화되면서 기업 경영의 문제가 복잡해지고 자본이 분산됨에 따라 누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전문 경영자가 등장하기 시작되었다. 가장 정확한 거고요. 2번 전문 경영자는 자율적 경영과 경영관리 합리성을 도모하는 성향을 보인다. 맞습니다. 3번 전문 경영자는 단기적 기업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인다. 자, 전문 경영자가 평생 그 기업을 이끌어 가나요? 아닙니다. 임기제예요. 임기제. 그래서 그 임기 동안만 기업을 이끌어가는 거죠. 필요할 때만 전문 경영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수시에는 상시에는 안 들어오는 거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데리고 오는 거죠. 수탁 경영층은 최고 경영자로부터 경영 기능을 위임받은 중간 경영층이 아니라 당연히 최상위 경영층이죠. 수탁 경영층이 최상위다.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수탁 경영층은 당연히 위탁을 받은 경영자이기 때문에 최상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인데 수탁 경영자는 최상위 기능을 지니며 여기 보이시죠? 최상위 기능을 지닌다. 기업의 이해관계의 집단인데 예를 들어서 주주나 채권자, 노동조합, 소비자 등으로부터 기업 경영을 뭐 한 거예요? 위탁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인은 아니지만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최고의 의사결정권을 갖습니다. 전반 경영진화라는 것은 수탁 경영층이 결정된 구조를 함께 결정된 방침에 따라서 운영하며 업적을 확보하는 기능을 지니며 경영 전체의 집행활동을 계획, 지휘, 조정을 한다. 수탁 경영자와 함께 하지만 전반적인 거를 경영층을 관리하는 걸 전반 경영자라고 한다. 이 부분보다 이제 이 부분 수탁 경영장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최상이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11번. 자, 카츠에 의해서 경영기술과 경영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잘 보시면 비슷한 문제인데 4번 보세요. 전문적 기술은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더라도 그 중요성이 감소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맞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전문적인 기술은 CEO가 가져야 될까요? 중간관리자가 가져야 될까요? 말단 직원이 가져야 될까요? 전문적인 기술이요. 중간관리자가 갖는 거예요. 전문적인 전문가는 중간관리자가 갖는 거고요. 그리고 말단 직원은 전문적인 기술을 갖는 게 아니라 기능을 갖는 거예요. 기능. 그리고 최고 경영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 세우는 거예요. 전략. 최고 경영자가 가서 기술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막 가서 나서서 일하면 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최고 경영자는 전략을 세우고 중간 경영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관리 감독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실질적인 기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하위 경영자의 역할이다. 정답 그래서 4번입니다. 전문적 기술은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더라도 그 중요성이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소합니다.
상위로 올라가면 중요성이 감소해요. 됐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